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연사를 모셨으니 소개시켜 드릴 때 꼭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상범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상범 대표님은 입시 학원에도 굉장히 많이 계셨고요. 현재로는 여기 밑에 있는 양력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분들 전략가로서 입시 전략 설명회의 대가로 유명하십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들 이렇게 처음 뵈면 다 서먹서먹 하시죠. 어쨌든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특히 중학교 2학년 아니고 혹시 중3 어머니들 계세요? 중학교 다 2학년 어머니들이신가요? 네, 많은 변화들이 있을 텐데 많은 걱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많이 바뀌었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솔직히 무슨 말이에요? 많이 바뀌었지만 변한 게 없다고요? 사실 입시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바뀔 것 같지만 그다음 많이 바뀌지 않아요. 오늘 얘기를 좀 들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도록 설계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 있을 거고요. 제가 오늘은 사실 중학교 3학년 어머니들한테는 고등학교 선택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또 원서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고등학교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오늘 또 보니까 자사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이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지금까지는 저는 사회선생이었고요. 그리고 노량진에서 강의를 했었고 강남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상이나 기타 이런 데서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이런 어떤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마치고요. 자, 이 사이트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사이트는 좀 단지 숙지해 두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실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 알리기. 그럼 여기에 들어가면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면 서울대학교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연세대 가면 연세대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교 알리기. 이거 이제 고교를 선택하실 때 충분히 고려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가면 동아리 활동이 뭔지, 또 3년 동안 교과의 커리큘럼 계획은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의대를 가고 싶어요. 근데 이 학교에는 보건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게 교과목이 있고요. 없는 학교가 있다면 아무래도 그 보건이라는 과목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가 서류를 준비할 때 좀 유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요한 또 대학 포털 어디가 여기 가면 학교에서 나오는 학교의 입결 자체가 다 나옵니다. 그 평가하는 기준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내가 전남대 의대를 가면 1.3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왜냐면 또 내가 지역인재를 준비한다면 내 내신은 1.3 안으로 들어와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최저를 합 5를 맞춰야 돼. 근데 올해는 전남대가 조금 이제 지역인재 전형을 80%로 올렸어요. 거기에다가 그 최저 기준으로 해서 두 과목 평균으로 반영합니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거야. 그러면 이게 뭐가 애매하냐면 내가 하나는 1을 맞고 하나는 1을 맞았어. 그럼 뭐가 돼요? 1.5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0.5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최저를 맞출 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 진로 진학 정보원 여기 되게 많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잘 정리해 놓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들어가셔서 좀 보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의대가 아닌 학생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커리어에 가면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정보라든가 또 가져야 될 소양들, 그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K무크입니다. 이 K무크는 대학에서 강의를 해요. 그리고 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이 강의를 들으면 서울대학교 강의를 들으면 교수님이 직접 수료증을 줘요. 근데 이게 이제 학생부에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강의, 전공부의 강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수행평가 자료로 아주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지자체 진로진학센터가 있습니다. 광주에도 있고요. 또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활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희망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이런 것도 좀 잘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DBPR라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별로 신청해서 하는데
제가 볼 때 광주에서 이걸 신청하고 있는 학교별로 이게 이제 학교별로 250만 원씩 주면 아이들이 그 수행평가를 할 때 논문들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제가 어저께 그 의사 어머니 만났는데 뭐 어디 이쪽에 의대를 나오셨나 봐요. 근데 그 교수님들 논문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아이디 공개해서 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학교는 DBP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충청도에 가면 대부분의 학교는 DBP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행평가할 때 이것들을 활용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만약에 네이버 같은데 긁어서 수행평가를 하면 그만큼 수준 자체는 낮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최근 교육 이슈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요거는 교육부 장관이 우리가 그 11월 시행 계획을 발표 전에 했던 그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정시 40% 기조에 대한 폐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대로 갑니다. 사실 이것이 유리한가, 불리한가, 우리 지역이에요. 사실은 이게 재생들이 유리하잖아요, 정신이요. 특히 의대 입시에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희문고등학교에서 올해 의대에 진학한 학생 수가 약 150명 내외가량 됩니다. 거기서 재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5에서 60?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지역 내 고등학교, 이 지역 고등학교 중에서 제가 학교를 좀 언급한 건 조금 죄송한데, 뭐 문성고라든가 동성고라든가 혹은 설월여고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조금 애들 좀 많이 보내요. 그죠? 그런데 걔들도 재생이 좀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30% 기조가 유리하냐 마느냐, 자 그거는 조금 이 지역에 대해서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그나마 이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 전남대학교에서 수능이 좀 어려우면 광주 애들이 많이 붙는답니다. 그리고 수능이 쉬우면 전남 쪽 애들이 좀 많이 붙는데요. 왜냐면 아무래도 걔들이 내신을 갉아먹지 않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이제 영향들은 있는데, 자 어쨌든 요거는 강남 프레임이다. 그래서 강남 애들이 유리합니다. 그죠?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등하는 학교가 희문고등학교고요. 2등하는 학교가 상상고입니다. 상상고가 2등이고요. 3등은 경신고등, 대구에 가면 경신고등학교라고 있어요. 170명 졸업에 100명가량이 의대에 합격합니다. 매년. 그죠? 어쨌든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지금 최고로 많이 가는 게 제가 2021학년도인가요? 문성고가 17명 보냈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역의 학교를 가는 순간 이건 이제 제 말이 아니라 저희 교감 선생님들 말씀이세요. 20등까지는 다 의대 줍니다. 그래서 서울대 합격자 별로 없어요. 다른 게 되게 현저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지역의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일단 정시학교가 문제가 되는 건 의학계열 선호 현상이 이루어질 거고요. 재수하면 된다. 이런 생각. 근데 사실 1년 재수할 때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숙학원 가면. 근데 사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게 사실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겠죠. 그죠? 뭐 어떤 분들한테 1년 연봉이 넘잖아요. 그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최상위권 자연계에 집중된다. 그래서 한 80%가 집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사고로 가는 순간 거의 이과계열이 많습니다. 천안 북일고고등학교 아이들도 제가 기도하는 애들이 좀 있는데 걔네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과 계열이 훨씬 높다. 그래서 이과 쪽의 소양들이 좀 높은 애들이 좀 어떤 내신에도 유리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정시에도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N수에 급증한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정시 확대를 갖다가 좀 비판하는 이유는 뭐냐면 재수생의 증가에 따라 이공계 특성화 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학과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뭐 반도체라든가, 그죠? 전지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이런 국가 정책적으로 키우는 학교들이 애들이 휴학생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정시에 이런 부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유지 40% 유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별로 그렇게 많은 영향들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입학 정원의 30%를 무전공으로 모집하겠다. 요거는 시행될 것 같습니다.
별로 이렇게 장벽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제 뽑는 게 보면 서울대학교에 보면 인문계열 모집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국문과가 있고 영문과가 있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공동 모집하거든요. 뭐 그런 형태로 많이 뽑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강화하겠다. 이게 목적의 취지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것도 사실 가게 되면 1학년 성적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경쟁을 요구할 것이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그 대학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이걸 시행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뭐 이거는 뭐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대입의 핵심이 수능 시험과 고교 내신으로 이제 이렇게 선발하겠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 아이들부터. 그래서 사실 중학교 아이들이 가장 불쌍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시행이잖아요. 갈팡질팡하죠. 근데 요거는요, 대학들이 입시 제도를 만들 때 그해 딱 잘라가지고 그해 딱 해서 입시 제도를 만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1, 2년의 입시 제도들이 그 대학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의 추이를 보면 충분히 우리가 대비할 수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2028학년도 입시니까 2028년 딱 결정되는 게 아니라 2026학년 7학년도부터 그런 움직임을 파악하다 보면 2028학년도에는 어떻게 선발하겠구나라는 게 예측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4월달에 가면 시행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보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으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능은 9등급 제도로 가는 거예요. 내신은 5등급. 근데 전 과목이 내신으로 이제 그 등급제가 됩니다. 하지만 표준 편차는 기재되지 않아요. 그럼 표준 편차라는 게 뭐냐면 아이들 간의 격차잖아요. 보통 보면 우리 하나고등학교나 용인외고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막 4일 때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다 몰려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학교가 좋은 학교인지 또 이 학교가 조금 이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는 건지 나쁜 아이들이 모여있는 건지 이걸 보면 이게 특목고인지 자사고인지 뭐 이런 것도 좀 파악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기대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합형, 융합형 수능 과목 체계로 개편된다. 근데 지금 이게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확정된다면 사실은 내신하고 따로 나요. 학교 수업이 정상화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능 과목은 1학년 때 통합사회 통합과학 배우죠. 그죠? 그리고 2학년 때 수능 과목 거의 다 배우죠. 3학년 때 가면 배우는 게 수학 미적분이나 뭐,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1학년 때, 2학년 때가 다 수능 과목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과 성향의 아이들, 그나마 문과는 괜찮아요. 사회 과목들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거의 다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계도 변화는 이제 표준 점수라는 게 필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공통으로 보잖아요. 이과가 됐든 문과가 됐든 다 공통으로 봐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라는 점수가 필요할 수 없죠. 그죠? 왜냐하면 아이들 분포에 따라 어려우면 표준 점수가 높아지죠. 그 선택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결정되어져요. 사실 전반적으로 이렇게 통합 수능을 실시하는 이유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거였어요. 본질적인 목적은 선택 과목에 따라 유불리를 없애겠다. 이게 이제 교육부의 어떤 목표이기도 해요. 어쨌든 그건 좋은 건데 문제는 이것이 1학년 때 제가 이제 그 6차 교육 과정 때 사탐 강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 MBC에도 수능 방송 나오고 막 그게 좀 영상도 찍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제가 사회 선생이었는데 사탐을 들었던 애들은 어떤 애들이었냐면 아이러니하게도 문과 애들이 아니라 이과 애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이과 애들도 사회를 봐야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성향에 따라 자연계쪽 아이들이 좀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사회를 공부하기 좀 어려운 애들도 있잖아요. 뭐가 딱딱 떨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사회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또 본질적인 목적은 그 시행계획에 보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그 목표의식이 뚜렷하거든요. 가장 많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교육비 줄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것도 좀 의문점이 들긴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게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면 국어, 영어, 수학 선택 과목 폐지 동일 과목을 응시한다. 이게 목표고요.
그 융합적 인지를 위해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인문과 자연에 동시에 응시할 수 있게 한다. 이게 이제 시행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수능이 어떻게 바뀌어가느냐라는 거예요. 자, 일단 현행은요, 국어 같은 경우도 독서와 문학, 학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렇게 선택 과목이 2과목이 있고 공동 과목이 2과목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개편하는 뭐냐면 학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언어와 매체가 빠져나갔죠. 그건 선택 과목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이과가 됐든 문과가 됐든 같이 보겠다. 사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은 주로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엄매 선택하는 애들이 표준점수가 훨씬 높아요. 미적분 선택하는 애들이 표준점수가 훨씬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상계열은 교차학연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수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니까 한 건대 정도 가래가 연대까지 같이 올라가는 뭐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특히 의대를 간다면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대에서는 수학의 어떤 반영비율이 정시에서는 높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간다. 수학은요 공통에다가 세 과목 중에서 미적분, 통계, 기하에서 선택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바뀝니다. 대수, 수학 1인 거예요. 미적분, 수학 2인 거예요. 조금 여기서 이제 내용들이 좀 더 심화되거나 추가되거나 그렇겠죠. 거기에다가 확률과 통계가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저쪽에 빨간색으로 쳐놓은 부분이 있죠. 조금 이게 지금 교육부하고 교육감들하고 지금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심화 수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학의 입장입니다. 왜냐면 공대를 와야 되는데 기하 모르고 미적분 모르면 힘들죠. 대학에 와서. 그러니까 교수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대 오거나 이런 애들은 미적분을 좀 하고 왔으면 좋겠다. 기하 같은 거 좀 하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만약에 저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과 애들은 수학을 못하면 전혀 좋은 학교에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냥 내가 공동 수학 1에다가 2에다가 뭐 미적분 하나 선택했으면 됐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하까지 해야 돼요. 심화 수학 기하와 미적분 투거든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과 성향의 아이들은 특히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정말 수학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죠. 자, 이거는 결정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직까지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교육감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제고를 해달라 이렇게 좀 제안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능이 변화되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이고요. 이제 이렇게 바뀌면 뭐가 나타나냐 뭐라는 거죠. 교차기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수학을 전환해도 유리합니다. 특히 경상계열로 이게 교차 지원하시고요. 문과 지원 학생들의 최저 등록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 이게 뭐냐면 혹시라도 이제 문과 성향의 아이들이 있다면 수능 체제라는 게 만들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조금 좀 사이하고 과학을 다르게 좀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일률적으로 세워놓으면 이과 애들의 성향들이 좀 더 잘하기 때문에 문과 애들 등급 맞추기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차 교육과제 기회력인데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고요. 문과생은 과학적 부담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과생은 사회 부담이 있을 거다. 사회과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고 사교육부를 줄인다고 하는 게 좀 더 사교육비가 올라갈 수도 있다. 만약 저렇게 심화 수학이 들어간다면 애들은 정말 죽음이죠. 그죠? 기하와 미적분과 수학 1과 수학 2까지 다 해야 되니까 한국 통계까지. 그러면 5개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 과목의 1, 2학년 때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이런 것들은 그래도 광주 봉선동에는 어느 정도 좀 사교육이 좀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죠? 당연히 뭐 목구보다는 그죠? 훨씬 이쪽에 학원도 많을 테고 선생님도 많으실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유리할 것 같으나 지역 간 격차가 더욱더 심화될 수도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수능 범위의 축소, 휴학생이 또 급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교육이라는 게 어떤 확실한 답이 없어요. 사실은 점진적으로 바뀌어나가야 되는데 너무 확 자기 의도대로 바뀌어나갑니다. 사실은 가장 좋은 제도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도 익숙해지고 그리고 부모들도 익숙해져요. 그럼 저희같이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 데이터가 쌓이고 정보가 쌓이니까.
근데 잘 이렇게 바꿔버리면 애들은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올해와 같은 경우도 불수능이었잖아요. 근데 쉽게 했다며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 이유는 사실은 수능이 제일 쉬운 유형이 뭐냐면 그냥 가만히 변형되지 않고 애들이 연습한 문제가 많이 나오면 제일 쉬운 수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수학 22번 같은 경우도 문제 자체는 쉬워요. 근데 계산상의 복잡성을 복잡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정답률이 막 4%도 안 되고 막 이런 경우까지 발생하거든요. 자,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장 쉬운 문제는 많이 본 문제다. 그것이 어렵든 쉽든. 그죠?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 자, 일단 이게 이제 제가 문과와 이과의 어떤 그 배치표상의 순위예요. 보면은 의예과가 다 갖고 있죠. 그죠? 그리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그나마 14등이에요. 그죠? 배치표상에. 그만큼 의대가 가기가 쉽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의대를 가려면 정시대 가려면 6개에서 7개 틀리면 안 됩니다. 보편적으로. 아시겠죠? 근데 3점짜리를 틀리면 5개까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게 사실 쉽습니까? 어렵죠.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정시대 간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근데 제가 광주에서 올해 아이들 컨설팅한 내용들을 보면 아이들이 서리도 그렇게 많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선택 과목이나 이런 어떤 몰입도나 또 서류상의 어떤 그런 학생부 평가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몰입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문과 애들이 조금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고교 내신이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이제 5등급제로 변화되면서 내신의 변별력이 감소한다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래서 자사고나 특목고 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건 아이의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2등급 맞았던 아이들한테, 즉 6% 아이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죠. 특히 강조 봉선동과 같은 경우는 애들이 그래도 그나마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2등급 맞았던 애들이 보통 보면 2점대 애들, 2.1 맞았던 애들한테도 기회가 있을 수 있죠. 왜 1등급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수능 체제를 어떻게 맞추느냐, 그리고 소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거에 따라 대학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뭐 절대적 불리하다 이건 없다. 그러면 자사고가 유리한 거 맞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이게 자사고한테 약간 유리해진 거예요. 다소 유리해졌다. 근데 이게 뭐 절대적인 것만큼 유리해졌느냐? 그건 아니고. 예를 들면 내가 상상고를 갔는데 내가 34등 하는 게 편할까? 아니면 1등 하는, 여기 일반고 가서 1등 하는 게 편할까? 그죠? 그거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어느 게 더 쉬우냐. 또 학생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잖아요. 내가 어떤 학교 분위기를 많이 타는 애들이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좀 뭔가 멘탈이 약해도 뭔가 흔들리면 예민해지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 고등학교 선택 방식은 달라집니다. 절대적으로 자사고가 유리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꾸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오면 뭐 자사고나 특목고에 가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이의 성향에 따라 고기를 선택하면 되신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9등급까지 나갔고요. 보통 전남대 라인을 가더라도 3등급대에서 3점 중반대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전형을 지원한다면 최저를 맞춰야 되고요. 이런 라인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원래는 이렇게 바꾸려고 했어요. 공동과목 9개 과목, 그러니까 1학년 때 과목은 그냥 9등급을 표시한다. 그리고 나머지 2, 3학년 일반진로 선택과목은 5등급 절대평가한다. 근데 이렇게 되었던 건데 3월달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현행 발표는 5등급제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0%까지, 그러니까 2등급까지는 1등급을 주겠다. 좀 완화됐죠? 이거는요, 2등급 맞는 애들한테 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의대를 준비한다면 2등급 대 아이들은, 그죠? 기회가 온 거죠. 왜? 1 맞으니까. 근데 여기에 또 표준 편차 또한 기재하지 않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2등급한테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1등급 이하로 떨어지면 안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사실 내신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대로라면 50개 과목들, 지금 이제 학기 중으로 이렇게 과목이 끝나게 되거든요. 그럼 50개 과목을 다 1등급 받는 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2등급까지가 34%예요. 야, 이거 3등급이 원래 기존에는 3등급이 23%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전남대를 가려고 하더라도 2등급대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인기학과를 가려면. 이해되시는 거죠? 네. 자, 이런 상태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의대를 간다면 그냥 1등급을 꽂아야 된다. 그리고 2등급에 원래 2등급대였던 학생들에게는 아주 좋은 찬스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제공되어지는 방식입니다. 제공되는 방식일 텐데요. 자, 일단 공통 과목은 이렇게 반영한다. 근데 다 보면 석차 등급도 반영되어지죠. 성취도별 분포 비율도 반영되어지고 과목 평균도 반영되어지고 수강자 수도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요. 어떤 걱정을 하시냐면 대학교는 어떻게 선발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걔네들은요 전체적으로 다 선발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근데 여기 바뀐 게 표준 편차는 일단 반영되지 않죠. 그죠? 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전 과목을 이렇게 5등급制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선택 과목은 그냥 하자. 제가 볼 때는 이 상태로 하는 게 강규 공손도 아이들한테 유리합니다. 아무리 내신 좀 빡세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의대를 가야 되잖아요. 변별력이 없어지면 자사고나 통곡배들이 유리해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신 출제 방식을 서술형으로 평가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선생님들 이거 갖고 이제 막 반발하고 그래요. 아니 우리 죽으라는 얘기냐 이거죠. 근데 사실 이 이런 서술 형태의 수능을 좀 고려했던 적이 있어요. 수능을 어떻게 바꿀까라는 관점에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 출제 방식 서술한다 그래서 뭐 주제 글쓰기, 보고서 평가, 열린 논술형 평가를 진행한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내신에 어떤 출제 경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신의 출제 경향? 없습니다. 학교마다 영어 문제를 출제할 때 어떤 학교들은 단어만 변형해서 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문장의 앞뒤를 연결시켜서 변형하는 학교가 있고요. 다 달라요. 어떤 학교는 서술형에서 변별력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팁 하나. 자, 오늘 가셔가지고요. 이제 고교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아마 어느 정도의 선행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오신 부모님들은 내가 강주 문화상, 이 교육 문화상 어느 정도 선행은 되어 있을 거예요. 맞죠? 왜 동의하지 않으세요? 마이가 대답 안 하시네요. 자, 근데 학교별 기출문제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선행이 내가 공동수학 상이나 뭐 학과에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각 학교 거들 족보닷컴이나 인대감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다운을 받아서 시간을 50분을 제시고 한번 국어, 영어, 수학을 평가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학교는 잘 풀리는 학교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잘 안 풀리는 학교가 깊다 어려워요. 근데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아이한테 안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에 따라서 좀 쉽게 풀리는 학교를 가면 내가 그 내신에 대한 문제에 조금 적응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죠.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평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선택할 때 그런 것들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내신 평가 방식 미칠 영향이라고 해요. 근거는 정당학점 보이나 강남 교육특구 근거의 프임이다라고 되어 있고 교과 전형 주요 대학 지역 전형 선발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국가의 권고 사항이에요. 서울의 주요 대학은 10%를 유지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대로 갈 것 같고요. 일단 교과 전형의 취업 전형의 학생부 종합학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근 들어서 교과 전형이라고 하지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종합 전형처럼 뽑기도 해요. 사실 예를 들어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표 대학은 동국대 아니잖아요, 그죠? 서울대잖아요, 최소한. 분위기 왜 이러세요? 어쨌든 뭐 다들 우리는 S대를 가기를 원하니까, 그죠? 예.
연대 붙고 서울대 붙고 어디 가요? 그래도 연대 가요? 그게 예스대 가죠, 그죠? 어쨌든 자 그렇긴 한데 일단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과정의 학종합에서 서울대는 일단 전부 수시에서는 종합전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서울대는 정시를 줄이고 싶어해요. 고대도 줄이고 싶어해요. 근데 정부가 40번 이상 뽑아라! 라고 하니까 못 뽑는 거예요. 왜? 애들 스카이만 해도 올해 1,500명 정도가 휴학했어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수하는 애들한테 야 재수하지 마. 왜요 선생님? 편입 준비해. 가서 학점관리 잘하고 예 의대 갈 거 아니겠습니까?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경쟁률을 보나 뭐를 보나 가기 더 쉬워요. 그리고 돈도 절약할 수 있고. 그래서 애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장한테 제가 맞겠네요. 그죠? 학원을 다니라고 해야 될 건데. 그죠? 어쨌든 자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교과전형이지만 내신 70%에 서류 30을 반영해요. 그죠? 그리고 경희대는 내신 70%의 서류를 반영해요. 세특을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건 좀 학종하잖아요. 그죠? 맞죠? 여기에다가 일단은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이제 이게 좀 폐지되긴 했는데 내후년부터 면접 강화가 이제 되면서 그 면접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교랑 계약하는 컨설팅이 있어가지고 시골 학교랑 계약을 했는데 그 학교에서 이제 내신이 1.0이에요. 문제를 풀고 왔느냐 했더니 선생님 한 문제도 손 못 대고 왔어요. 이래요. 요런 문제를 보시려면 그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선행평가 연구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하면 이게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어떻게 이제 이 문제가 구성되었는지, 평가는 무엇인지, 그리고 출제 보면 어디까지 다 나와 있어요. 하지만 어렵습니다. 공부서와 똑같아요. 말로 하는 논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또 하나는 수능 체제가 이제 완화되고 있었는데 이게 좀 강화될 수도 있다. 왜냐면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뭔가 장치를 걸러야 될 건데 그럴 경우 이걸 좀 걸어버리겠죠. 근데 이거는 비판의 소지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렇게 지금 많은 대학들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좀 서류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해되시죠?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이게 발표가 나고 11월 19일 날 교육감들의 입장 발표가 있었어요. 협의회에서. 자, 이거는 좀 제고해달라라는 거죠. 선택과목 6을 완화 공동과목의 내신 5등급 도입은 긍정적 평가를 해요. 근데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그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하나 선택 교과까지 합의된 내신 평가를 좀 줄여달라. 저는 그냥 이 지역 사람들은 이 지역에 있는 그 학부모님들은 그냥 이대로 가는 게 좋아요. 왜? 그만큼 변별이 생기는 거고 여기서 이게 좋은데 일단 뭐 시골에는 입장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입장이고 대학 입시를 위한 경쟁력 기조 유지로 고등교육이 대입이나 수능에 종속될 수 있다. 이건 뭐 그냥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교육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대안이 부족하다.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80%는 이 정도로 갈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심화 수학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큰 논쟁이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이 달라져야 돼요. 이거는 이제 올 말까지는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요 심화 수학 정말 고통이네요. 기하와 그리고 미적분 툴을 같이 해야 돼요. 이거 들어오면 아마 수학 선생님들, 학원의 수학 선생님들은 쾌재를 부를 겁니다. 왜? 이제 나쁜 사람들 저 뒤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니까. 저도요. 저는 썰렁했나요? 네,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의 진로 적성에 따라 교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교 내신 전 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을 제한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내신 5등급제는 그냥 그대로 간다는 게 좀 정설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교육감들은 이것들을 좀 조정해달라. 이렇게 11월 19일 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뭐 자사고 특목고를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띄우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뭐 의대를 갈 때는 사실 일반 고관이 가장 유리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2등급 지금 현재 9등급제에서 2등급 때까지 맞았던 애들이 의대를 준비할 수 있잖아요. 내 기준으로 보면. 그죠? 교과 선택 잘하고 취직하시면 돼요. 맞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제
여기 전라도 말고 충남대학교가 최저 충족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전라도 쪽이 최저 충족률이 낮아요. 이게 조금 애들의 공부 학습 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뭐 사회 현상에 늘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충대만 가도 충남대학교만 가도 세계학 4예요. 최저 충족률이 얼마 나올까요? 23% 나와요. 약대가 18% 나왔어요. 그만큼 최저 맞추는 게 되게 힘들어요. 우리 충남대 충북대가 세계합 13위예요. 저기 그 충북대가. 근데 전남대 더 낮죠. 어쨌든 이제 그런데도 최저 충족률이 50%밖에 안 돼요. 결국 어디에 있다? 의대는 수능 최저에 있다. 그죠? 빡시게 공부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잘하면 돼. 그리고 우리가 세특이 잘 나오는 건 사실은 그 아이의 학습 역량입니다. 예를 들면 치아의 공면 자체를 균일하기 위해서 기하 시간에 이것들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증명해 내느냐. 그 수학 내용 모르면 증명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 세특을 하든 뭐를 하든 이게 좀 연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어제까지 의대 애들 12명을 면접 컨설팅을 했어요. 근데 시골 애들인데 제가 이제 정읍에서 그 시청에서 이제 애들 시골 애들이니까 돈 쏟아 부어가지고 애들 면접 컨설팅 한 게 있어요. 근데 애들이 자기가 한 활동도 설명을 못해요. 그럼 다 떨어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거는 기초적으로 학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원광대 같은 경우는 세계합 6위예요. 지역인재전형.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서류를 봤는데 와 너무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대학 교직원 관계자 계십니까? 혹시 전남대도 똑같이 뽑자고 해요. 어떻게? 전북 애들 그러니까 전남 강주 애들은 100명 아니 40명 만약에 50명을 뽑는다면 지역인재로 40명은 이렇게 뽑고 그 10명은 호남권 전북대는 이렇게 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억울해 하시네요. 전남권 애들은 그게 또 안 돼요. 다 뽑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라도 남도 애들이 북도 애들보다는 조금 선택폭이 좁아지는 거죠. 제가 얘기했다고 하지 마시고 데모하십시오. 교육감님한테도 얘기하시고 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있다. 자사고 진학을 하는 이유가 뭐죠? 뭐예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이러면 애들이 그 채택이 잘 안 쓰이거든요.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분위기가 다른데 왜 등록부에 자사고 가야 돼요? 간단하잖아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맞죠? 그러면 이 자사고를 선택할 때도 두 가지 관점에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분위기를 잘 탄다. 그죠? 그러니까 분위기는 잘 타는데 게으른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근데 우리 아이가 분위기를 잘 탄다. 그런데 남들이 열심히 똑같이 열심히 한다. 그러면 보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아이는 좀 귀찮아짐이 있다. 뭘 하자고 하면 됐어. 그냥 공부가 최고야. 공부 안 할래. 이렇게 하는 애도 있어요. 특히 우리의 그 공공의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남학생 아이들. 왜 같이 동의 안 하세요? 맞을 건데. 그죠? 엄마 됐어. 내가 알아서 해. 그죠? 이런 애들. 그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가면은 좀 불리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좀 스폰지 같은 애들. 그리고 그런 아이들, 또 활동형 아이들이 있고 학습형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사고를 선택할 때도 학습형 아이들이 됐다 공부만 해야지. 이런 애들은 상상고, 현대청고 이런 데로 가면 돼요. 아시겠죠? 왜? 거기는 올빵 정시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막 실험하는 거 좋아하고 동아리 활동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성향의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라면 하나고등학교나 혹은 용인 외대고나 민사고나 그죠? 이런 데를 가면 좀 유리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어쨌든 그거는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이용을 보면 영재학교, 과학고, 근데 광주에는 과학고가 없죠. 그죠? 영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외고 없죠. 그죠? 오늘 제가 그 서울의 무슨 모 대일 외고
그 자소 좀 봐달라고 강교원한테 부탁을 받았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이고요. 정시 의존도 낮아요. 그죠? 근데 요 라인이에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일반고에서 이 지역의 일반고에서 내가 내신 등급 4등급을 맞으면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전남대는 좀 힘들겠죠? 인기학과들은? 그죠? 그런데 이 특목과 자사고를 가면 한 4, 5등급까지도 경희대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갈 때 유리하냐? 그건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자사고는 뭐 어쨌든 수시 중심, 하나고, 용해대고, 민사고 대체로 정시 의존도가 높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산상고도 높아요. 근데 광주는 학교 선택의 폭이 상당히 적습니다. 자사고 없죠. 그거 뭐 신문에 보니까 뭐 자랑처럼 나오는데요. 자사고 없는 게 저는 이거 절대 반대합니다. 자사고가 있고 그러면서 애들에 따라 선택권을 부여하면 그게 훨씬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뭐 자사고를 보낸 이유는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함이다. 그죠? 수업료는 4배 비싸다. 뭐 이 정도. 그죠? 어쨌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일반계고 지역별 편차 크다. 대체로 수시 의존도가 높다. 그러면 여기 이 지역에 제가 전화를 걸었을 때, 학교에 전화를 걸었을 때, 교관 선생님과 대화했을 때, 제가 호남 36고등학교도 갔다 왔고, 그 교관 선생님 막 저한테 막 보여주시면서 막 그 입시 결과 막 얘기하다가 서울대 의대 붙었다고요. 서울대 의대 한 명 붙는 거 뭐합니까? 한 10명이나 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무시했어요. 어쨌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반고는 선택하실 때 내가 정확히 1등급을 맞아야 된다는 각오로 맞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는 솔직히 교과 체계상 학교에서 준비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EBS 한 번만 보면 한 학기 걸릴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50%가 여기 되는 기준을 유지하거든요. 그러면 그 EBS 교재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될 거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보려면 한 학기 동안 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준비할 수가 없어요. 교과 편제상, 현실적으로. 그거 선생님들 인정해요. 그죠? 하지만 내신은 좀 학교 생활에 충실하자.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원장님들한테 욕도 먹을 것 같지만 내신 대비하는데 왜 학원화 준비하는 거예요? 학원에서 수능 준비를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출제 누가 해요? 교사가 하잖아요. 그죠? 근데 교사도 매번 바뀌잖아요. 그걸 다 어떻게 예측합니까? 학교마다 내신 기출 방식도 알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학원에 와서는 수능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 원장님 죄송한데 시계가 없어 그런데 여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고와 자사고 뭐 이렇게 좀 비교를 해놨는데 이게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아이에 따라서 선택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사고에도 관심 되게 많으시는 특히 저학년 어머니들일수록 자사고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어쨌든 일반고는 교과 성적에 유리하고요. 비교과가 약간 불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없어요. 그 단 조건은 뭐냐면 아이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의대를 가고 싶은데 막 지구학을 들어보래요. 그래도 되게 많아요. 왜? 내 식당에 지구학이 더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물리는 들으면 한 명 듣고 두 명 듣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내 딸이가 1등급이 아예 없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선택 과목에 따른 내신 때문에 조금 소극적으로 설명하는데 뭐 서울대학교 입장이든 제가 이제 입학 선생님들 만나서 얘기 듣다 보면 뭐 서울대학교든 연대든 고대든 전공 관련 이수 과목을 적극적으로 이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요도먹을 수는 있지만 제가 전남 학생부들을 한 100개 이상 본 것 같아요. 최근 한 2, 3주 동안에. 그런데 조금 이제 질적으로 보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다. 네, 그리고 공동교육 과정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이는 고급 생명과학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500자가 늘어나는 거죠. 세트로 500자 쓸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전공 관련 이수단에도 충족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것 같아요. 조금 우리 지역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학교랑 잘 협의하셔서 그렇게 좀 운영위원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는 이 정도는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서울주요대학교 고교학교, 왜냐면 이게 너무 요즘에 자사고 특목고만 얘기하니까, 그죠? 여기 보시면 서울대학교를 볼게요. 서울대학교를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 자공부가 29.74%예요. 그죠? 네. 근데 지역균형 전형과 같은 경우는 거의 97%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잖아요. 그거는 지방계 고등학교 아이들이 97%. 근데 일반 전형은 이렇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사실 재시문 면접이 나오거든요. 재시문 면접이 되게 어렵습니다. 수학과 푸는 문제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좀 본고사 형태와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하지만 나머지 대학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요. 그죠?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높아지죠. 그러면 특목고 애들이 의대를 갈 때 유리하냐? 예, 우리 유리한 학교 있습니다. 서울 과고. 걔도 워낙 많이 시키니까. 그죠? 근데 광주 과학고가 의대 갔어요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재수한 갈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가 일반계 고등학교 와서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잘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의대도 갈 수 있다. 2등급에겐 기회를 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좀 더 스트레스도 덜 받고 우리가 좀 의대를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제가 자사고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어머니들이 자사고에 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수 있는 애들은 망한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희문고등학교가 우리나라 최강입니다. 네. 정시에서 가는 비중이나 의대 비중이나 최강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1등급부터 4등급까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 지원을 할 때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시 라인부터 봅니다. 네가 정시에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정시에서 내가 성대를 간다 라고 하면 6장 중에 3장만 쓸 수도 있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맞죠? 왜? 성대는 수시에 갈 수 있는, 정시에 갈 수 있는데? 맞죠? 쓰는 건 바보죠. 납치되는 거죠. 이해되죠? 네, 그래서 근데 여기 보세요. 4등급까지는 4% 안에 들어와요. 예측해보면. 그럼 얘네들이 의대 갈 수 있어요. 왜? 1%, 4% 안에 들어가니까 4% 안에 들어가면 의대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수시 지원할까요? 그러니까 희문고등학교는 그냥 1학년 딱 들어가서 1학기 딱 해봤어요. 이게 이제 빠른 거죠. 지방 엄마들하고 이 강남 여기 학교 엄마들하고 다른 점은요. 빠르게 결단을 못 내려요. 아, 그래도 학교 활동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근데 여기 입시 지도부에 저랑 아는데요.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학교는 4년제 고등학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재수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기 붙는 애들 재학생이냐? 재학생의 비중은 한 30-4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예측해보건데 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얘네들이 수시를 지원하냐? 안 합니다. 왜? 정시에 여기 갈 수 있는데? 맞죠? 그러니까 너무 자사고나 특목고에 대한 부담을 좀 덜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선덕고등학교가 조금 이거보다 B급입니다. 아니, B급이라고 얘기하면 되고, 안 되고, 이거 큰일 났네. 특집인데. 그냥, 이거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얘네들도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얘들 보면은 뭐 4%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얘네들이 정시에 지원할 때 더 유리하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사고가 더 유리한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광주 시내에 있는 학교와 여기를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 표준 편차를 보시면 이게 내신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스트레스 지수라고 보여요. 보면 돼요. 이 표준 편차가 작으면 내신에 대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구나. 이해되시죠? 이게 좀 넓으면 그만큼 1등 한 애들은 조금 더 편안하게 1등 할 수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외대국어는 국어에서 4.5가 나오죠. 이거 올해 1학년 성적입니다. 이건 이제 학교 알림에 가면 이 정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4.5야. 와, 이건 극강입니다. 거의 다 90점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내신이 정말 빡세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하나고도 5점이에요. 광주과학고는 7.0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좀 능주고 같은 데 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능주고도 8.8이에요. 근데 굳이 여기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렸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의대 갈 건데 거기를 보내냐. 일반계 고등학교 가는 거 유리할 수 있다. 그냥 뭐 일반 대학, 뭐 서울대나 연대고대 이런 거. 근데 이게 유리할 거냐? 이거 좀 봐야 된다. 그리고 고려고등학교. 고려고등학교가 그래도 이게 왜 이럴까 저는 좀 의문이 되긴 합니다. 이게 표준편차가 16조 3이죠. 그래 빡센 학교잖아요, 여기요. 광주에서는.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북구에 있어서? 저과의 동침인가요? 어쨌든 여기 16.3 정도 나와요. 그리고 서석고도 의대 좀 많이 보내죠. 예, 보면 여기 14.2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신 경쟁이 엄청나게 지금 숭덕고도 좀 내신 의대를 좀 많이 보내는 학교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신이 그만큼 힘듭니다. 이런 학교일수록 정시에 대한 재생들이 많이 갔을 개연성이 좀 더 있습니다. 반드시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파악하기. 그리고 조대부고. 동구에서는 유일하게 조대부고가 어때요? 그나마 의대를 좀 보내는 학교죠. 그죠? 여기에 보시면 19.1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좀 깔아주는 애들이 조금은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럼 내신당이 조금 소홀할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내가 내신이 목적이라면 이런 학교 가서 동구 쪽으로 남구에서 동구로 간다 이런 생각하고, 그죠? 내신을 겁나게 열심히 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내가 이제 나중에 좀 얘기할 건데 중학교 공부는 허수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건지, 만약에 내가 1등급을 맞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애들은 그냥 국영시에서 계속 100점 맞는 애들. 이해되시죠? 근데 거기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우리가 내신을 평가할 때 지필고사가 있고 수행평가가 있죠. 맞죠? 이런 것들도 동시에 고려해서 얘가 지필고사를 100점 맞고 있는 건지, 그죠? 이런 것들도 확인하셔야 돼요. 자, 어디까지 설명하셨어요? 안 나오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학. 수학? 몇 학년인데요? 중1인데요? 와, 굉장하시네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선행평가, 이제 그 선행에 대한 좀 영향평가를 좀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일단 수학 상학까지는 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일단 수학 상만 좀 테스트 해보세요. EBS에 가면 거기에 보면 모의고사 3월달 모의고사가 있어요. 자, 그건 중학교 과정이고요. 이제 뭐 또 서울시 교육청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걸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걸 한번 시간을 똑같이 해서, 수학이 100분이거든요. 100분을 딱 죽여놓고 엄마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시험 감독관이 되어서 막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몇 점 맞추는지, 또 어떤 부분을 틀리는지. 만약에 그게 안 나오면 선생님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일반계 고등학교를 간다고 한다면 그냥 한 학기 정도의 선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거기에서 의대를 간다면 1년 정도의 선행만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엄마들이. 왜냐면 욕심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막 애들 막 학원을 막 빼고 돌리고 하는데, 어쨌든 한 학기 정도의 성적, 그러니까 일반계 뭐 서울대를 준비한다면, 그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좀 학교의 기출문제를 좀 분석해 보세요. 희망하고자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고등학교들의 어떤 내신 기출문제를 쭉 훑어보고 좀 빼보세요. 그죠? 그리고 학원에 와서 좀 선생님들하고 같이, 아마 다빈치 학원들은 그런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코칭하고 이런 과정들, 피드백 수업들이 많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강남에 옛날에 대한국민학원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이쪽에서 한번 돌려보기로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원장님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이거 좀 약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건 아니고요. 예, 일단 피드백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쳐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성고 한번 볼까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얘들 영어 겁나 못하죠. 표준편차가 20%.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 학교 가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문성고를 선택했을 때 내가 영어를 잘하면 등급 따위 좀 괜찮을 건데? 그죠? 하지만 수학은 여고에 비해서 좀 쓸 거예요. 수학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편차가 있는 거죠. 그죠?
학습의 격차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일반계는 16에서 18, 10 정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계획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지금 확연하게 저축하고 좀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러니까 내신 따기에는 뭐 괜히 능주고 간다고 좀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런 거 좀 생각하셔가지고 고등학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동성고도 보면 대부분 남자 고등학교 애들은 보면 그죠? 영어가 조금 편차가 크죠? 포기하는 놈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보면 광주 시내에서는 이게 좀 이게 남녀공학교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 서류를 준비할 때 여자애들이 꼼꼼하게 준비하니까 좀 그게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이런 결과들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집중해야 될지 자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통계인데요. 이건 종로학원 자료입니다. 종로학원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도대체 특목자 사고가 애들이 얼마나 비중이 될까라고 보면 여기가 남구니까 그래도 2등은 해요. 영재고 갈 때, 특목자 사고 갈 때 20.0%. 그죠? 그러니까 광주에서 특목자 사고 간 애들 전체 중에 남구 애들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20%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과학고등학교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보면 이제 4등이죠. 구별로 보면 4등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교 유형별 서울대 합격자 수 현황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48명 나오는데 이게 너무 의대에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나치게. 예를 들면 뭐 대전만 해도 이렇게는 안 나오거든요. 이게 언제 자료예요? 이게 작년 자료일 겁니다. 예. 이거 이제 종로학을 내가 발췌해 온 거고요. 그리고 일반고는 저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올해 제가 그 충북에서 아이들의 그 1차 서류 통과한 애들이 151명이었어요. 근데 충북은 다 시골 학교들 많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일반 전형에 좀 많은 결과를 갖고 왔거든요. 그만큼 서류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일단 서류가 1차니까. 어쨌든 2차가 더 붙을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종로학원 자료입니다. 제 자료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중3들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뭐 중3들이 근데 이 교육과정 편성법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무슨 과목을 선택할 건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막연하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제가 이제 그 어떤 아이 중에 부산 해운대 여고 다니는 아이가 있었는데 1학년 때는 경영학이었어요. 얘가 1학년 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바자회를 했다는 모양이에요. 근데 10,000원일 때 안 팔렸던 게 경매를 붙였을 때 20,000원에 팔린 거예요. 그러면서 소비자 행동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경영학을 전공하고 싶던 거예요. 그런데 2학년 때 왠지 자기는 생명과학이 재밌고 그리고 이게 좀 수학을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꿈을 꾸게 되죠. 그런 다음에 3학년 때 가서 나는 근데 이게 요즘에 뇌과학이 발달하니까 뇌과학과 연계한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활동들은 그것들을 증명하기 위한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졌겠죠. 그만큼 몰입되어져 있다. 그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열심히 한 애들 떨어집니다. 열심히만 한 애들 떨어져요. 알겠습니까? 남과 다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진로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좀 어머니들한테도 좀 아이들 좀 성향도 분석해 보시고 희망하는 게 뭔지도 얘기하시고 공부만 너무 이렇게 시키지 마시고 좀 진로도 좀 명확하게 해서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까지 좀 진로를 좀 명확하게, 물론 이제 의대를 보내고 싶은 어머니도 계시지만 일반 대학을 좀 보내고 싶은 부모님도 계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들 좀 명확하게 해서 진로를 좀 확실히 세워야 어떤 수행 평가 주제가 됐든 뭐 이런 것들 좀 맞출 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중3 때까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팁이라고 되어 있는데 희망 정보와 관련된 과목을 배우지 않고 학업 역량이나 전공적 합성을 증명할 수 없다.
서울대는 정시 모집에서 교과 이수 가산점을 도입해 모집 단위 관련 진로 선택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유지하고 있다. 한양대 리카의 경우도 교과적인 지역 경영에서 4년제를 지원자의 합격 과목 이수를 의무화했다. 자, 정시에도 반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서울대학교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공 관련 이수를 잘 선택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자, 일단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통 과목이 있어요. 저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에서 수능 문제가 출제되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거는 1학년 때 보통적으로 배우게 되고 그리고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3학년 가면 진로나 융합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수능 준비하기가 껄끄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능 공부가 제가 3년 동안 전국 모의고사를 출제했었습니다. 사회문화하고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을 제가 출제를 했었는데 그 중앙교육에서. 근데 그게 출제의 원리가 있고 문제의 패턴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애들이 문제풀이 위주로만 공부를 해요. 그러면 절대 never 1등급이 안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개념을 쌓고 그 개념들을 익히는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개념의 원리라든가 그런 걸 증명해내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적용해보는 과정들이죠. 맞죠? 사회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능은 좋은 점수가 많을 수 없어요. 지금 최근에 과학이 겁나 어려졌거든요. 광주 애들이요 1등급 꽂는 애들 보세요. 제가 올해 의대 가려고 하는 수피아여고라든가 뭐 이쪽에 동성고, 문성고 애들 학생들 다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험 봐도 못 잖아요. 과학에 다 망했습니다. 과학에 성공한 애들 하나도 없어요. 이거 한번 아는 부모님들이 있으면 1등급 하는 애들 있잖아요. 물어보세요. 그냥 다 망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분명히 기본기를 쌓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학원을 안 다녀도 좋아요. 근데 좀 개념을 정확히 익히고 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두드려서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연습들을 계속해야 돼요. 수학 공식만 외운다고 문제가 풀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많은 연습을 해야 된다 라는 거 조금 명심하시고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하게 되면 내 진로가 무엇인가에 따라 선택 과목을 좀 관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빅데이터를 학과를 가. 빅데이터 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확률과 통계 많이 들어야 되겠죠. 또 수학에 관련된 내용을 들어야 되겠죠. 또 하나 저기서 주제 탐구 독서 해야 되겠죠. 왜냐면 빅데이터 학과는 바로 중간적인 성격을 지녀요. 그래서 문과생도 뽑기도 하고 이과생도 뽑기도 해요. 맞죠? 왜냐면 이게 조금 두 가지 성향을 같이 갖고 있는 애들이 유리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저걸 선택하는 게 유리한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방송국에 있다. 내가 기자가 되고 싶다. PD가 되고 싶다면 당연히 저 매체와 소통하는 게 좋겠죠?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정되어지니까 이런 것 어떤 교과 커리큘럼들을 잘 이해하시고 여기서 지금 이해해야 될 거는 공통 과목이 있고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고 융합 선택 과목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2학년 때 올라가면 어떤 과목들을 선택할지는 1학년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해되죠? 학교에서 이제 이걸 받아요. 근데 그들 결정되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좀 명심하시고요. 사회는 이런 과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서울대학교 입장입니다. 이제 이렇게 지정해놓고 있어요. 어떤 과목 꼭 들어라.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의예과 그래도 최소한 우리 서울대 의예과 가야 되잖아요. 그 분위기 싸하죠? 충북에서는 지금 10명 붙었습니다. 1차 통과하면 10명 통과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의예과는 생원을 반드시 들어라. 과학에서. 그리고 수학에서는 미적, 확률, 통계 계열 다 들으면 좋다. 근데 이게 권장 과목이에요. 이거는 핵심 권장 과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과학에서는 생투를 들어라.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투 과목 듣는 아이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약대를 간다면 화학을 들어야 되겠죠. 학투 듣는 게 좋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마다 지정 과목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시 요강 나오면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자, 이거 볼게요. 요거는 이제 학교별로 만약 경희대 학교를 오고 싶은데 소프트웨어 융합이나 인공지능이나 컴퓨터가 가고 있다 그럼 무조건 반드시 듣고 이렇게 지정 과목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잘못 선택하면 수시에서 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으니까 이런 것도 좀 더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별로 좋지 않은 고려대학교를 볼까요? 반도체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공대죠. 미적분 기하, 물리학, 원투, 화학 들어라. 근데 굳이 막 생물 듣고 있는 애도 있어요. 그럼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정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학교 알리멘트가 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하는 고등학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문성부를 원해. 나는 소럴여고를 원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 이 교과과정의 편성 과정이라든가 이런 어떤 내신의 유불리 같은 것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영어에 간다면 영어와 같은 경우 좀 힘들어질 수 있겠죠. 국어 같은 게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럼 그 부분들을 내가 좀 빡시게 하고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자, 이런 부분들 좀 명심하시고 이런 학교 알림이 많이 들어가셔서 고교에 대한 정보를 얻으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하면 진도표까지 나와. 진도표. 아니 어떤 중학교에 입학을 하면 뭐 어디까지 중간고사 범위까지 배운다. 그러면 내가 그 과목이 부족하다면 미리 시험 대비를 중학교 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예측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 학교 알림에 많이 들어가셔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제가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여야 되잖아. 그래야지 엄마들이 예측하고 좀 더 뭔가 더 준비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허수예요. 한번 이제 그거를 증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능과 내신 대학 가능선의 이해인데요. 자, 과거에는 정시에서는 4% 안에 들어가야 의대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분위 성적으로 96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100분위는 내가 책임이 몇 등이냐 이거잖아요. 4% 안에 들어가면 그지? 4% 안에 들어가는 순간이 6문제 내지 7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의대 생각해 보면 원광대, 조선대, 고신대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려고 하더라도 6개 내지. 근데 이게 만약에 4점짜리 틀린다면 그럼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도 범위에 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1등급이 나오면 그냥 의대까지 갈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저기 서울대 의대나 서울대 의대까지 가능할 수 있고,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간다면 1.1에서 1.2 사이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서류 전형이 서류가 잘 구성되어져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수능 2등급은 연고 11%까지 건대까지 넓게 퍼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건대를 가려고 하더라도 일반 학교를 가려고 하더라도 나는 89, 그죠? 88 범위학까지는 100분 정도로 들어와야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학교마다 좀 반영하는 방식이 달라요. 성적을. 그리고 또 과목마다 가중치를 또 두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거지만 보편적으로 이 정도 등급 안에 들어와야 이거를 유지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11%, 23%는 정시에서 이 정도 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9등급 체제하에서 보면은 만약에 내가 1에서 11% 간다고 하면 저 부산대, 경희대, 경북대, 충남대, 전남대까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내신으로.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이제 이제는 1등을 말해도 부산, 경북, 충강, 인기학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10%까지잖아요. 근데 인기학과도 있잖아요. 그죠?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좀 뭐 1점 후반대가 되고 2점 초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전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같은데 뭐 지역인재 전형 때문에 이렇게 많이 뽑잖아요. 애들 공사에서 공기업에서 많이 뽑으니까 뭐 이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의대를 가신다고 하면 내신 1등급을 꽂는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다. 50개 과목에서 1등급 받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강조교육청 중학교 성적 내신 등급 예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혹시 동성여자고등학교를 가고 싶은 분 계신가요? 어쨌든 보겠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국어 평균이 83.1이에요.
그리고 A등급이 40.7등급이에요. 와우. 이게 꼴찌 안에는 고등학교 9등급 지하에서는 지금 중3 애들은 5등급이 돼요. 5등급 되면 전남대 못 가죠. 갈 수 있나요? 정시로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2학년 1학기 성적입니다. 보니까 국어가 42.0이에요. 그러면 이거 40.0이면 아까 5등급제 얘기했잖아요. 얘가 3등급이에요. 그러면 전남대 힘들걸요. 이해되시죠? 최소한 전남대를 가려면 34% 아래로 들어와야 된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90점이니까 공부 잘해. 이런 생각은 하덜덜 마십시오. 근데 우리 아이가 계속 100점 찍어. 그러면 얘는 가서 1등급 맞을 수 있어. 라고 가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1등급은 10%까지 합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 이하부터는. 그죠? 네, 그런 건 좀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광주 동성중학교 남학교 애들이 근데 여기 또 영어 성적이 높아요. 어쨌든 이렇게인데 수학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지금 평균 성적이 59.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수학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국어는 냅다 어려워하죠. 4.9예요.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동성중학교 다니는 국어 열심히 시켜야 되겠죠. 국어에 대해 어려워하니까. 근데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아니면 아이들이 실력이 없거나. 어쨌든 남자아이들이니까 아무래도 국어에 대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 얘네들 1등급 나와요. 만약에 이 인원으로 체크하다 보면. 그죠? 4.9%니까 10%까지가 1등급이에요. 얘는 2등급이네요. 2등급. 4.9니까 4% 2등급이죠. 그죠? 오타가 났네요. 그리고 얘는 보니까 12.4%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은 1등급이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바뀌어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온다. 광주 무진중학교가 있나요? 광주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사립학교도 되게 많아요. 사실 다른 지역들은 공립학교도 비중이 훨씬 많거든요. 우리는 사립학교 비중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장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립학교들은 애들 모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교사 선생님들의 그 입장이 조금 공교육하고 사교육은 조금 유연합니다. 아무래도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장점들이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좀 보지 않을게요. 여기가 보니까 변두리 학교인가요? 아닌가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여기 이 지역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이건 이렇게 뽑아봤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광주 서강중학교가 있고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 보면 끝에 걸리면 만약에 내가 사회가 끝에 걸리면 이렇게 이게 75.4%인데 20.7%가 나왔다. 그럼 나는 몇 등급? 3등급. 23%까지 3등급이다. 9등급 지하에서는. 그런데 내가 가면 몇 등급이 나올까라고 했을 때 저거는 이제 2등급이 되겠죠. 만약에 6등급제 바꾼다면 지금 현재 3학년 성적을 그죠? 이런 식으로 분석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학교 공부는 허수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제가 수피아여고도 적어놨어요. 네. 여기 보면 수피아 중학교를 보면 영어가 A등급이 44.9%죠. 그죠? 이거 진짜. 근데 우리 엄마들 그래. 나 90점 맞았어. 그러면 90점 맞으면 끝에 걸린 거잖아. 맞죠? 그러면 난 4, 5등급이 나왔어요. 우리 애기 공부 잘해. 그래 열심히. 학원에도 시키는 대로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학원 선생님들한테 묻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네, 분명히 얘기하지만 자기가 자기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기 위치. 제발 99.9가 나오면 나 1등이야. 1등급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90점 나온다고 했을 때 1등급이 나올 거야. 이런 자만심 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좀 더 이런 것도 좀 보세요. 제발 상담하실 때 우리 아이 괜찮아요. 공부 잘해요.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자기가 자기화해서 그것들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학교 가는데 그럼 우리 딸도 한 4, 5등급 나오거든요. 춤추는 아이라서. 근데 학교가 우리 아이 정말 착하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봉선중학교 이 정도 라인 나옵니다. 자, 국어 같은 경우는 24.4% 된다. 그죠? 남학교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 4등급, 9등급으로 했을 때 4등급 나온다. 23%까지 4등급이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2학년들
36.2% 나와요. 예, 근데 이거 따져보면 3등급이 되죠. 34까지가 2등급이니까. 그죠? 이러면 전남대를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죠. 혹시 어디에 중학교 다니세요? 예. 예? 둘째는 초등학교고 큰애는 아, 고등학교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선택해서 보내세요. 자, 그리고 숭이중학교. 국어 좀 못하네요, 그죠? 그죠? 19.5%밖에 안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중학교도 선택하실 때 좀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거 외에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느냐, 이것도 고려해 보면 좋다. 이해되시죠? 예, 호남 삼육중학교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안 돼요. 여기 왜 그랬을까요? 다른 학교 다 공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원 선생님. 애들 뭐 저기 개인상의 성적에 뭐 그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쨌든 뭐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존중해 드립니다. 네. 아주 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학교가 기독교 학교라서 그런가요? 되게 점잖으시고 착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요. 자, 표천중학교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뭐 인업 변화를 추정해 본 건데요. 뭐 이렇게 변한대요. 이거 그냥 숫자만 좀 확인하시고요. 강주광역시 남구 교과성적분 범위 내신 등급 예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우리 아이가 중3이야. 입학을 했어. 그러면 이제 여기 강주 동성고등학교 갔을 때 만약에 지금 요거는 지금 현재 1학년 성적이거든요. 1학기 성적이에요. 아이들 현재 1학년 아이들 1학기 성적. 그러면 여기 보시면 평균이 67.9고요. 이 딱 보니까 평균 성적이 어떻게 돼요? 중학교 때보다는 현저하게 낮죠. 맞죠? 예. 이게 이제 중학교 공부가 허수다라는 걸 제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표준 편차가 그거는 평균 성적은 낮지만 와 이게 지금 내신 능력이 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19.9%면 일반고에서. 그러면 내가 강주 동성고등학교 선택했을 때 국어 공부는 포기하고 가야 될까요? 좀 더 열심히 능력을 키워서 가야 되겠죠. 이해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과학 볼까요? 여기 보세요. 성적이 과학이 수학 다음에 그 다음에 과학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표준 편차가 상당히 크죠. 그럼 여기 이 학교에서는 과학을 잘하면 내신 따기 쉽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도표 해석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광주 석산고등학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 보면 평균이 61.4, 66.5, 61.4, 61.5 이게 평균 성적이 되게 중학교, 고등학교 보니까 현저하게 낮아지죠. 그런 다음에 보니까 표준 편차가 여기는 국어도 지금 보니까 표준 편차가 되게 빡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신 경쟁이. 그죠? 네. 그리고 A를 맞은 비중이 근데 A를 맞아도 얘는 3등급이에요. 그죠? 근데 현 중2는 중2로 간다면 얘는 2등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신을 올라가는 거니까 애들한테 좀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리고 2등급에서 올라가는 애들은 보통 보면 우리가 이 9등급제에서 2등급은 11%까지였으니까 그죠? 어쨌든 나머지 저희가 34%까지라는 얘기는 뭐 좀 30%까지는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나름대로 여기서 세특을 잘 채우든 어떻게 또 뭐 수능치를 잘 맞추든 그럼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광주 수피아여고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는 조금 뭐 국어에서 좀 많이 경쟁이 심하죠. 여학교다 보니까. 이러니까 국어는 포기하고 가야 되나? 아니죠. 여기서 버티려면 국어는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애들끼리 경쟁이 심하니까. 그리고 이쪽에 보면 14.2%, 17.3%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학교 알림을 참고한 거니까 A등급이 2.6%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국어는 진짜 여학교다 보니까 선생님이 좀 어렵게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긴 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강주 여자고등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이 정도로 나오고요. A의 등급 비중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32.4%, 35점, 32, 22.4. 수학과 과학을 가장 어려워하죠. 그죠? 뭐 이런 것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성고등학교는 이제 의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니까 그나마 그죠? 거의 동의하지 않으세요?
아시잖아요. 이쪽 고등학교 동부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국어가 57.2. 이것도 좀 15.2면 좀 빡센 편이거든요. 조금 약간 빡센 편입니다. 근데 7.5%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럼 2등급을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4.7로 가니까 9등급제야죠. 하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면 1등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2등급 맞은 애들은 기회가 생긴 거죠. 뭐 이런 관점을 내심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강 여자 고등학교 한번 볼게요. 자, 평균은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리고 A등급의 비중을 보면 네, 수학이 가장 낮죠. 그죠? 아무래도 여자 고등학교다 보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이게 수학에서 내가 요 퍼센티지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죠? 나는 내 신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 표를 이해하시면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뭐 대성 여자고등학교도 뭐 그런 관점에 이해하시면 되고요. 동아여자 아까 여기 동아여자고등학교에 만났으니까 한번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평균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요. 자, A 등급의 비중을 보면 국어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상위권에서 또 과학을 또 어려워하는 것 같죠. 여기 14.6%. 그죠? 그 다음이 수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이 맞죠? 아니다. 국어가 싫어. 이런 관점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애들이 어떤 과목에서 이 학교 애들이 어려워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성고등학교는 제가 갔다 온 학교를 한번 볼게요. 60.5%, 60.5 평균 점수가 이렇게 수학 와우 엄청 평균 점수가 낮죠? 근데 A등급의 비중은 30.4%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3등급까지 나올 수도 있다. 9점 맞고도. 그죠? 그러니까 문성고등학교 수학 못하는 애들이 가면 정말 죽순다. 맞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설월여자고등학교 볼까요? 네. 여기서는 뭐가 지금 과학에 대한 편집표가 가장 큰데 지금 A등급의 반응이 40.4%예요. 결국 설월여자고등학교에서는 보면은 뭐 이렇게 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쉬워서 성적을 잘 맞는 건지 그건 잘 모르죠. 어쨌든 여기 보면 3등급, 3등급, 4등급 나올 수 있어요. 그럼 2등급, 5등급을 맞으면 정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사회에. 그죠? 과학은.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냥 대충 맞아야 된다. 아니, 무조건 100점을 맞아야 되는 거잖아. 1등급 맞으려면.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제가 이제 공부 방법만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보통 이렇게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이 3학년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들을 좀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좀 1등을 맞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3학년들은 지금부터 중요해요. 지금부터 어떻게 선행을 하느냐, 그리고 어디까지 하느냐, 제대로 하느냐.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평가 기준에 맞춰가지고 한번 아이를 테스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선택할 때도 2학년 때부터 한번 학교 시험지를 다운받아가지고 풀어보면서 어떤 학교의 내신들이 좀 더 내가 점수가 잘 나오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분석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학년 때 성적이 그냥 그대로 상승하는 경우는 요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유지되는 경우가 이 정도 돼요.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네. 요거는 이제 통계 자료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내신의 역학적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학교 수가 줄어요. 그죠? 못하는 애들은 또 어디로 빠져나가요? 특성화고등학교 빠져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애들 또 고에서 잘하는 애들끼리 경쟁일 거고. 맞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보면은 이게 이제 공부 방식의 차이인데요. 내신을 대비할 때 보면 중학교 내신은 그냥 교과서에서만 내요. 그죠? 그래서 교과서 잘 보고 벼락치기가 가능합니다. 이런 성향, 그런데 이제 이런 성향의 어머니들이 좀 착각하는 게 우리 아이는 머리가 좋아요. 조금만 공부해 잘 나와요.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고등학교 가면 출제가 4개 바뀝니다. 교과서 프린트, 보충교재, 그리고 모의고사 변형 문제. 내신에서 변별력 여기서 나타나요.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나타나요. 이건 이제 기초를 쌓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유리하고 벼락치기보다는 꾸준하게 공부하는 애들이 유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보통 보면 고등학교 가면 이렇게 준비해요.
보통 이제 기말고사는 그냥 보통 한 3등급 정도 되는 애들은 그냥 4주 전부터 공부합니다. 4주. 근데 1, 2등급을 가려면 여기부터 공부해요. 여기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주로 수능 위주의 공부를 좀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지 기본기가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시고 보통 이제 주중에는 수능 내신 공부 하시고요. 주말에는 그냥 좀 수능 공부 하시고 그리고 학기 중에는 내신 준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방학 중에는 수능 공부 하시고. 근데 제발 좀 기본기 쌓는 공부 하자고요. 좀 힘을 튼튼하게 하는 공부. 맨날 문제만 풀어요. 그런 학원 보내지 마세요. 맨날 문제 푸는 학원은. 문제는 계속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해석하고 그거를 수학식으로 세울 수 있고 이런 역량을 키웠을 때 수학 점수가 잘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학원 입시 설명회에 와가지고 학원을 믿지 말라고 얘기하네요. 하지만 이거 학원을 제대로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저도 학부모입니다. 자, 일단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에 충실한 애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죠? 수행평가 제대로 해가고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협업할 수 있는 건 협업하고 그 약속 시간 잘 지키고 이런 애들이 유리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수능은 냅다 귀찮아. 그죠? 공부만 해. 이런 애들이 뭐 결과적으로 일반계고등학교 애들은 수시에서 유리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학교생활 충실하게 해야죠. 그래서 학원 계획을 짤 때 일주일이 있으면 그 일주일을 다 학원으로만 뺑뺑이 치지 마시고요. 좀 원장님들한테 적절히 상의해서 그걸 좀 이렇게 몰입해서 2, 3일 정도 3일 정도 몰입해서 시간표 나올 수 있게 해가지고 그리고 여러 학원 다니지 마세요. 그러면 너무 이게 몰입이 안 돼요. 그래서 한 학원에 전반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게 이해되시죠? 그래야지 밸런스 있게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원에서 영어 선생님이 막 불러요. 중간고사 기간 되면 그럼 영어만 잘하면 그건 상당히 훌륭하신 거죠. 왜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잖아. 그죠? 훌륭하신 거지만 영어만 잘한다고 또 대학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전반적으로 이런 스케줄에 대해서 관리를 해가면서 좀 더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그리고 어떤 보충이 필요할 때는 조금 이제 그것들을 좀 시간적으로 배열을 하고 그래서 이런 시간에는 요 과목을 하자. 그래서 학원을 보내시는 게 이제 그랬을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강사들이 훌륭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사 선생님들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맞죠? 그죠? 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고민해 보셔라.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애들이 자기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요. 시험 기간만 되면. 이해되십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관리가 필요한 애들은 3등급, 2등급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죠? 1등급 애들은 어차피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1등급 애들은 좀 혼자 공부하는 시간 많이 갖고 그리고 3등급 애들은 집에서 또 떠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뭐 학원 나와서 케어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 이건 좀 저도 학원에 대한민국의 큰 학원들은 다 있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수능 위주로 이제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막 내신 대비를 막 불러서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게 좀 일반적인 추세라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보내시는 게 그러면 이제 또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선생님이 여러 분 계셔야 돼요. 서분이 여러 분 계신 곳으로 가서 그러면 A 선생님, B 선생님 있으면 그 나름대로 좀 케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클리닉 수업이 되는 곳으로 보내셔야 돼요.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좀 그런 프로그램들을 정확히 운영하는 쪽으로 보내시면 좀 더 학원 선택에 좀 합리적이시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시겠죠? 이건 이제 현재 중3의 딜레마이긴 한데요. 이제 지금 여기 중3애들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나라 사교육은 위대하다. 절대요. 사교육이 지지는 않습니다. 사교육을 잡으려고 하면 더 사람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 벌써 지금 사회과학 선생님들은요. 통합사회 통합과학 준비해요. 책 쓰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힘들어요.
근데 현재 중3들은 좀 간단하게 언급할게요. 뭐냐면 지금 오타났네요. 지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 올해 꼭 가야 된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그에 가는 게 가장 정답입니다. 이해되시죠? 하지만 또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렇게 열어두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사회 통합과 소아사회 어려워할 거야, 다 이런 게 배웠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담감을 덜어버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학원에 의지하는 고정관념과 선입견, 물론 학원이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죠? 하지만 여기에만 의존해서는 안 돼요. 자기 또 학습이 안 되면 힘듭니다. 제가 느끼는 건 절대적으로 아이들이 성적이 안 올라가는 이유는 자기가 공부하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학원을 다닌다고 치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들을 잘 짜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럴수록 여러 선생님이 있고 그 계획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학원들을 보내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학원 저 학원 보내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스킬이 다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면 애들은 시험 기간만 되면 학원만 뺑뺑이 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학원을 선택하시거나 학원을 이렇게 좀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자. 내년이면 대입 실체를 알 수 있다. 이건 중3들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요거요. 고등학교 가는 순간 스마트폰을 쓰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좀 애들한테 좀 얘기 좀 해주고 싶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애들이 스마트폰을 자주 하다 보면 그 활자를 읽는 거를 별로 싫어해요. 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무의판적으로 눈을 통해 들어오잖아요. 그대로 인식돼 버려요. 그러다 보면 생각하거나 사고하는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시간 관리, 특히 까똑 그죠? 미칠 것 같아요. 까똑 소리. 그죠? 그래서 까똑 해야 되고요. 또 게임해야 되고요. 물론 게임하는 거 좋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1시간 정도. 네, 스트레스 좀 해야 되죠, 애들 좀. 그죠? 하지만 이게 과도하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지도하는 애들, 컨설팅 하는 애들 있어요. 걔네들한테는 그냥 다 투지폰을 받아요. 그냥 엄마와의 소통 정도, 선생님과의 소통 정도, 필요한 건 노트북으로.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일단 이게 이제 그 대입 선발제도의 이해다라고 있고, 제가 이제 도식화로 표현했습니다. 그죠? 일단 큰 축으로는 정시와 수시로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울의 일반대를 갈 경우에는 교과 전형이 우리 지역 아들한테 이게 의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체제를 맞추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종합 전형이 지금 잘 준비가, 이쪽 쪽에는 잘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서류를 보면서 느꼈던 건, 읽어보면서 느꼈던 건, 왜 이렇게까지 갔지? 조금 이건 좀 학교가 좀 바뀌어야 될 내용 아닌가? 사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뭐 제 연구실이 강남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지만 저는 사는 곳은 충북 옥천이거든요. 그래서 충청도 아이들도 분석해 보면 이쪽 지역 애들보다 훨씬 더 선택 과목이나 혹은 교과서의 특기 사항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 옥천에 가면 읍다리 학교인데도 이번에 서울대 의대를 서류 통과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기존은 뭐냐? 수능 체제가 돼야 됩니다. 수능 체제가 안 되면 어디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남대도 5, 그죠? 조선대가 5죠, 그죠? 그리고 원광대가 6, 세계학 6, 뭐 이렇게 될 건데, 그죠? 그 조건을 충족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무조건 7개 이상 틀리지 맙시다. 2점짜리인 경우에. 하지만 4점짜리 틀리면 안 됩니다. 그죠? 그 점 명심하시고요. 의대 가는 애는 수학을 잘하면 잘할수록 유리합니다. 정시에서는 수학의 반영 비중이 높아요. 그 다음 과학입니다. 그 다음 국어예요. 그 다음 탐구예요.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는 영어의 반영 비중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정시에서 영어를 많이 틀려버리면 등급이 2등급 나오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그런 반영 비중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 지원 여부가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교차 지원이 많았던 이유는 내가 수학을 잘했어. 전반적인 성적은 나빠. 근데 경상계열을 지원해. 그럼 경상계열은 수학에서 비중을 많이 두거든요.
그죠? 충남대와 같은 경우도 의대를 갔을 때 수학자들이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수학에 대한 비중을 40% 주거든요. 정시에서. 그럼 40% 성적이 반영되는 거예요. 수학 성적이. 그 다음에 과학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의대를 가면 무조건 수학과학을 좀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자 여기 하나 더 얘기할게요. 그냥 시간이 좀 없더라도 논술 얘기할게요. 지금도 논술분에도 이제 제가 지도하는 강좌도 2명 있어요. 본선고 하나, 동선고 하나. 어저께 보고 왔어요. 얼마큼 풀었냐? 절반도 못 풀었어요. 논술은요, 쓰기 시험이 아니에요. 여기 원장님도 뭐 초합 논술에 팀장으로 있었지만, 이게 쓰기 시험이 아니에요. 즉 해석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문과와 같은 애들은 어떻게 그 지문을 읽고 그것들을 제시문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느냐. 즉 독해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독해의 문제가 글을 다 쓴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그럼 비문학이나 이러한 작품들을 보고 그런 비문학 작품들을 어떻게 내가 그 논리대로 분류하느냐. 또 우리가 이제 자연계 논술은 내가 평균적으로 성적은 낮아요. 하지만 과학은 보면 최근 들어 논술의 경향은 수학 논술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이제 과학은 조금 비중이 떨어지면서 수학 논술을 좀 많이 보고.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과학 논술도 하기도 하죠. 그러면 내가 전반적으로 성적은 낮아. 하지만 모의고사를 봤을 때 수학과 과학은 그래도 괜찮아. 그죠? 그럼 그때 논술을 준비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논술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이슈가 진행될 거다. 여기 보시면 교과 선발 방식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런 관점들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뭐 동국대학교 30, 그러니까 동국대학교가 9과목밖에 반영이 안 돼요. 그럼 동국대학교 난이도로 하면 1점대가 나와야 되거든요. 잘 본 과목 9과목을 집어넣는다고요. 근데 입결이 막 2.5까지 나와요. 제가 이거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됐어요. 교과 전형에서.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막 찾다가 어디가에 보니까 대학 포토서에 어디가를 보니까 그게 한 줄이 나와 있더라고요. 변별력은 서류에서 가지. 왜? 이 정도 지원하는 애들이 다 1등급 맞았을 거잖아요. 그죠? 9과목은. 그러면 나중에는 뭐예요? 그 서류가 반영이 높은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류 관리가 안 되면 수시도 힘들다. 서울 쪽은. 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생각하시고 제가 경희대 의대, 경북대 의대, 그리고 건국대 의대 이렇게 합격한 애가 있어요. 부럽죠? 상관하는데 별로 안 부러우신가 봐요. 제가 너무 오래 강의를 하고 있나 봐요. 인상 속에서요.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걔도 마찬가지로 수능 체제를 사실은 건국대 의대를 지원했는데 그냥 교과에 붙었어요. 1.9인데 대전고등학교 다녀요. 1.9예요. 근데 합격했어요. 교과로. 왜? 최저 충족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 만족 그 비율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의대는 수능을 잘 준비해서 최저를 맞추는 게 관건이고 기다려봐야 됩니다. 하지만 전북대는 체제가 너무 낮기 때문에 1.3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거 명심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이제 장점일 수 있고 단점일 수 있는데 이 광주 어머니들은 전남대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서울로 갈 생각을 안 하세요. 어제 놀랬어요. 근데 이쪽의 어머니들은 보니까 또 의사 어머니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친구들 거기 근무한다고. 그럼 이렇게 한다고. 이게 좀 세상에 이게 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 그리고 어쨌든 수학과학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초등학교 5학년 아까 어머니 계시다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국어 시간이 좀 강화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읽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영어나 수학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국어를 못하면 영어도 당연히 못해요. 왜 우리말로 옮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지금 국어를 좀 늘리겠다 이게 입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문해력이 없다. 그러면 수학 문제를 읽었을 때 그걸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문제를 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국어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게 초등학교 교육의 현재 입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준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전형별 모집 인원 비율 2025년도에 거의 뭐 변화 없다. 뭐 이렇게 뽑는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도권은 정시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학종이에요. 아시겠죠? 하지만 지방대학교는 교과가 제일 많아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셔가지고 어떻게 준비할지 좀 제발 좀 우리 서울의대 갑시다. 서울 쪽으로 의대. 동의하지 않으시죠? 자, 보면 이제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식인데요. 제가 이거 너무 오래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한 6시간, 7시간 얘기해도 축약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건 학교마다 좀 약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업 역량이다라는 게 학업 성취도 내신이 되겠죠. 근데 이건 내신만 의미하지는 않아요. 세특도 반영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태도를 지으면서 탐구 활동을 했는지 뭐 이런 거 다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학업 태도, 얘가 좀 공손한지, 얘가 또 어떤 그런 수행평가를 했을 때 어떻게 협동했는지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탐구력, 이건 이제 주제 탐구 보고서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되고 진로 역량, 전공 관련 여기 보세요. 교과 이수과목 노력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대 가는 애가 지구학 쉬우니까 지구학 할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물리를 선택해야죠. 그죠? 그리고 물리를 선택하는 애들 서울대는 물리를 선택하는 애들 좋아해요. 그래서 의대 가는 애들 다 물리 들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그래서 제발 좀 얘들이요. 특히 남자애들. 알았어 그래놓고 약속 안 지켜요. 수행평가 해야지. 우리 아들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되게 성실했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아. 근데 일반고를 다니다 보니까 야 며칠 날 만나 그런데 안 나와. 그런 아이들은 되지 맙시다. 그죠? 우리 자녀가 그런 아이들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자, 빨리 끝낼게요 이제. 어쨌든 요게 이제 그 학생부 반영되는 거예요. 그죠? 요건 이제 교내 활동만 반영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외부 가서 힘 빼지 마세요. 알겠죠? 하지만 이게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과 상의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외부 봉사활동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의대들이 뭐 병원 가서 하면 좋긴 하겠죠. 근데 뭐 병원에서 안 받아주니까 뭐 노인 요양시설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쨌든 이거 스토리텔링인데 제가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까지예요. 그러니까 일찍 끝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아래 볼게요. 일단 진로가 정해져야 되고요. 평가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그리고요. 독서활동 표시했거든요. 근데 독서활동을 교과 선택에 담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읽었던 계기라든가 책에 대한 비평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학년 거예요. 화학공학자, 3학년 때까지. 얘는 떨어지겠죠? 2학년 때 물리학자, 2학년 때 양자물리학, 3학년 때 고체물리학자. 결국 이 활동 내용이 달라지겠죠? 이해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게 활동 전략이니까 이거 제가 알아보기 쉽게 제가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쭉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는 이제 그 합격한 아이의 자소서의 일부인데요. 네, 지금 이렇게 붙은 아이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아이 건데 제가 요거만 읽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뒤에는 위기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제목표는 약점이었던 수학 종목이었습니다. 여러 문제 활동 유형을 익히는 것이 문제 해결 신장이라고 생각하여 많은 문제들을 풀었지만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올 때는 대처할 방안이 부족했습니다. 좀처럼 늘지 않는 실력 때문에 공부하는 것에 흥미가 떨어지고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해결 실마리는 2학년 확률과 통계 시간에 확률 분포 함수를 배우며 그것의 민넓이가 1이라는 정의를 직접 적분을 통해 증명하고 싶은 호기심에서 시작했습니다. 가우스의 함수의 적분은 제가 기존에 알던 적분 공식으로 구할 수 없었고 적분의 범위가 무한대인 이상적분을 해야 해서 관련 개념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그 적분 방법의 핵심은 이상적분에 있다는 게 아니라 이중적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중적분이 단지 적분을 2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이 관계가 이해되지 않았고 본래의 이중적분의 개념인 면적분의 개념적 학습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이에 극좌표계로 공간계를 변경하며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좌표계의 변화에 따라 미소적분을 직교표계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극좌표계의 부채꼴 일부 모양으로 대응시켜 적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식을 공간으로 가져와 넓이와 생각하니 새로운 시각으로 수식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념적 학습의 중요성을 깨닫고 수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간적 사고력을 확정하여 융합적 사고하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학습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학생부 지도교육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학생들이 기하 시간 했던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이 정도까지는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발 좀 이것들 좀 명심하시고요.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합격했던 사례들을 가지고 와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해주신 우리 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죠.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고 원장님께 또 원장님도 짧게 해주세요. 네. 저는 한 2, 3천 명 정도의 학생을 가르치면서 의대생은 한 250명? 그 정도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확률이 그만큼 작다는 건 알죠. 근데 또 그 속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대치동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지금은 이제 재학생 개념이잖아요. 저는 이제 재수생 전문이라 고3 재수생. 예, 그러면 의대 가려면 재수를 몇 번 해야 되느냐? 또는 약대를 가려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세상에 돈 써놓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대한민국의 의대가 1번부터 38번까지 있어요. 그거를 의대 순서로 매길 수도 있지만 돈의 순서로도 매길 수가 있습니다. 이화여대가 6년 동안 한 7,8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일 많이 나왔던 전남대학교는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남대학교가 더 좋지 않나요? 저한테 사촌 동생이 있는데 경기고등학교를 2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1등 학생은 어디를 갔느냐? 경희대 한의예를 갔습니다. 10년이 넘었죠. 그리고 저의 사촌 동생은 어디를 갔느냐? 네. 학교 교장 선생님 엄청 싸웠어요. 네. 서울대 의대를 쓰고 싶다. 떨어져도 좋다. 했는데 전남대 의대와 서울대 공대를 붙었죠. 전남대 의대 나왔어요. 그리고 그의 부인도 의사예요.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과연 입장이 다 같은가에 대한 합치점을 찾아봤느냐? 아빠의 입장, 엄마의 입장, 이모 아들이죠. 며느리도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고요. 이모 요즘 뭐 하시냐고요? 손잡고 있습니다. 의사들을 만들면 좋을까요? 제가 얘기하는 건 만들라 만들지 말라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녀분과 과연 합치점이 있는가. 대치동에서 제가 의사 엄마, 의사 아빠의 아들을 우수를 해서 의대를 보냈어요. 얼마나 아이는 힘들었겠습니까? 군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여러 가지 편법을 써서 보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잘 고려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꼭 의대를 가야 되느냐 그 부분을 차치하고 딱 아이가 정말 저는 죽어도 의대를 가겠다 하면 그때 저희 학원에 보내시면 됩니다. 저희 학원에 뭐 의치 한약수라고 해가지고 막 선생님들 몰아놓고 이름만 그런 학원이 아니고 저희 학원의 특징은 방금 전에 우리 소장님 같은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이 상주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한 30초만 봐주실래요? 저희 카탈로그가 나왔는데 들어오셔? 예, 그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저도 얼굴 찾기입니다. 잘 찾으시면 됩니다. 얼굴이 봐서 찾으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는 저는 물러갈 때가 됐고요. 우리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되게 시간이 길죠? 그래도 되게 잘 참으시고 하시네요. 애들이 이만큼 못 참는데. 애들은 한 1시간 반 수업하면 막 1시간 하면 막 꼬고 그러는데. 예, 저는 디지털 공성분원을 하고 있는 저 배준호라고 합니다. 안 넘어가네요. 제가 짧게 10분 만에 끝내드릴게요. 예, 10분 안에. 자, 지금 여기 적혀져 있는 동네가 있어요. 이거 뭘 것 같으세요, 어머니? 아, 이거 학원가요? 학원가요? 제가 겪었던 학원입니다. 예, 제가 뭐 좀 오랫동안 학원 생활을 했고 연마살에서 여러 곳 돌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겪었던 학원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쭉 나열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에 학원 정말 많죠. 제가 맨 끝에 광주 보성동에 들어갔죠. 처음이에요. 예,
광주 보성동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강남의 재력, 그 다음에 대치의 학구열, 그 다음에 분당의 프라이드,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듯한 느낌? 굉장히 힘들어요. 애들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자, 그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그거였어요. 제가 그 요 근처에 한수 뭐 그런 학원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뭐 한 모시기 학원이 있어요. 거기서 저를 이제 이렇게 불러내려서 수업을 해달라 왔어요. 와가지고 뭔가 막 되게 많이 해줄 것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그 학원의 마케팅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학원에 애들이 많이 있어도 아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학원 다니는 애가, 그 학원에 수학학원도 있고 국어학원, 영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수학학원 다니는 애가 우리 과학학원에는 아무도 안 다녀요. 시간표가 안 맞아요. 그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여기 같은 학원이래요. 그럼 니네들 무슨 같은 학원이냐? 여기 수학학원이 다니고 이 과학학원은 끊고, 과학학원 다니고 끊고, 그럼 얘 딴 학원 다니고, 그 애들은 우왕좌왕, 시험 때는 저기 학원 다니고 이 학원 다니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제가 이렇게 독립해서 나와가지고 학원을 세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세 가지 보면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학생들을 좀 더 좀 편하게 해주자.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면은 제대로 좀 편하게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학원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 모토는 나를 위한 학원인데, 이 나가 이제 학생이겠죠, 그죠? 예, 컨설턴트하고 강사진하고 멘토, 이렇게 세 가지가 다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얘들 따로 놀고 강사들 따로 놀고 멘토들 따로 놀면 애한테 뭐가 도움이 돼요? 아니 A라는 소리를 애한테 하는데 쟤는 B라는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 안 되죠. 애들한테 적합한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컨설턴트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보성 되게 웃겨요. 다 관리를 받으세요. 희한하게. 관리 선생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아름아름 뭐 저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금액도 굉장히 비싸고. 근데 이거를 저는 좀 양지로 올리고 싶었습니다. 학생들한테 모두 다 기회가 갈 수 있게끔. 예, 그래서 되게 비싼 고가가 아니라도 적당한 금액으로도 학생들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기획을 했고요. 근데 이 컨설턴트들이 지네들끼리만 노는 게 아니라, 여기 강사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 저도 이제 생활하다 보면 여기 컨설턴트들이 친구들이 많으니까 물어봐요. 야, 이런 주제는 뭐가 좋겠니? 학원이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왜냐면 그들은 이과도 있고 문과도 있고, 그러면 이과 출신의 사람은 문과 쪽 모르고요. 문과 출신의 사람은 이과 쪽을 모릅니다. 예, 저는 이제 경력이 이제 화학 선생님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화학에 관계되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게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컨설팅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이런 같이 있으면은 상호작용이 될 것 같은 느낌. 예,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시스템을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요, 메가에도 있었고요, 다양한 곳에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제가 이제 예를 들면 화학에 관한 얘기가 있다. 화학을 오래 또 가르쳤고, 그 다음에 화학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전달해 줄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저희 학원 선생님들 잠깐 소개해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학 선생님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예, 영어 선생님이시고, 다음, 예, 국어 선생님 이지명 선생님이 수고하시고요. 논술까지. 예, 한번 더 보세요. 예. 수리 논술도 하고, 그 다음에 컨설턴트 좀 알려주세요. 예, 우리 금방 지상원 선생님이 저희 학원 메인 컨설턴트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서울 가서 종로 학원에 있는 컨설턴트하고 이제 어미회가 맺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저희 학원에 오셔가지고 컨설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그냥 단지 수업만이 아니라, 수업만이 전부는 아니고, 저 수업을 갖다 수업과 그 다음에 컨설턴트와 멘토라고 한다는 얘기는, 멘토는 그냥 첨삭이라 생각하시면 되지만 좀 더 전문적으로
학생들의 퀄리티가 높은 그러한 어떤 그 선생님들을 고용해가지고요. 그 멘토에는 뭐 의대생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되도록이면 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 기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성적 관리뿐만 아니라 생활 관리까지 엄마들한테 못하고 선생님한테 못하는 얘기들을 누군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학생들이 학원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런 학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아직 저희가 이게 기획한 지 한 달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화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개통이 안 됐다가 오늘 개통됐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시간표가 완성된 단계에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블로그나 이런 곳에 시간표가 게시될 겁니다. 그러면 한번 학원 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좀 받아야 돼요. 학생들이 테스트 이후에 상담이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담 이후에 반이 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보다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목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딱 10분 걸렸네요. 예,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더 좋은 학원이 되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